오늘은 정밀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즘 뭐 재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재판공화국이에요. 범죄자도 많고 재판받는 사람도 많고 재판도 뭐 일반 재판, 헌법 재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약간 법률 지식이 딸려가지고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정주식입니다. 장부경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셋으로만은 오늘 얘기를 이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 실검 1위 한번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 2위까지 한 적이 오, 있는데. 뭐 하다가 올라가셨어요? 비밀이에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근데 못 찾아. 의원님 있으세요? 아, 저야 많죠. 많아요? 많죠.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언제? 왜? 대표적으로 한번 언제? 뭐 필리버스터. 아, 인정. 역시 어, 인정. 여러 사건이 있죠. 제가 뭐 악플도 많이 받는 사람이고 이슈가 많던 사람이잖아요. 이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검 1위 한번 올라가면 오늘 실검 1위 뭔지 잘 모르죠. 오늘은 최순실. 최순실. 근데 세포. 24시간 그쵸, 최순실이 모르죠.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근데 실검 1위 한번 올라가면 엄청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길 가면 다 나를 알아볼 것이다. 실검 1위가 됐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모릅니다. 예. 지난주에 실검 1위를 반짝해서 자기는 엄청 유명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는 김남국 변호사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이 아닌 미혼인 변호사이고요. 지금 뭐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변호사 일 하면서 종편에 이제 패널로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정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김광진 의원님께서 한 번 실검에서 1위 했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한 번이 아니고요. 작년 4월에 한 번 또 했었습니다. 예, 사이버 보안법 관련해서요. 네. 작년 4월을 누가 기억하냐고. 작년 4월엔 또 누굴 탈탈 터셨길래. 아, 탈탈 턴 건 아니었고요. 네. 이제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라고 네. 해가지고, 네. 뭐 종편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세다. 그래서 뭐 보수들만 모여있는 곳에 이제 혼자 외로이 이제 싸우는 그 형국에서, 외로이. 예, 외로이.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한 발언이 좀 잠깐 화제가 돼서, 그때는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한 20분? 예. 제가 방금 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나왔네요. 뭐라고 돼 있어요? 김남국 변호사 몸값 포텐 터졌다. 도대체 이게 기사 제목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몸값 포텐이 실제로 터지셨나요? 팩트 체크해야죠. 전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작가님들, 이제 그거 끝나고 작가님들 한 4분한테 연락은 왔었습니다. 네네네. 아, 실검의 효과는 확실히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실검 일이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실검 일이 되신 거예요? 아니, 그걸 직접 말하는 건 어떻게. 아, 직접 말해야 돼요. 제가 설명하기. 자기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제가 말하기 좀. 잔인해. 자기 PR 시대. 네. 자, 뭐라고 말해? 아, 이거 제가 할래.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무슨 소개. 이게, 이분이 왜. 나한텐 다 하라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부터 실검에 20분이 아니라 이번에는 꽤 오래 거의 뭐 하루 온종일 맞아요. 올라가 있던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이 1월 21일 날 MBN의 뉴스 특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황태순 평론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고로 참여정부 시절 5년간 중앙정부에서 언론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다. 1등이 서울신문, 2등이 한겨레, 3등이 경향이다. 꼴찌가 조선일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블랙리스트에 비유를 하면서 옛날에 노무현한테도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김남국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거 직접 한번. 예, 제가 사실은 그때 정확하게 듣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제를 이제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황태순 평론가님께서 딱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진짜 갑작스럽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애둘러서 옹호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참여정부에서 보조금을 차등해서 지급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네. 이 조선일보가 제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조선일보가 판매 부수가 제일 많아요. 네. 어떤 그런 재정 상황이나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추어서 법률적으로 적법하게 지급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 거 그걸 가져다가 이거 블랙리스트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맞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참여정부 때 뭐 한겨레하고 경향이 뭐 이뻐서 좀 많이 줬다 그거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겨레와 경향이 얼마나 그 참여정부 때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썼나요? 뭐 그렇죠. 한미 네. FTA라든지 아니면 뭐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그래서 완전히 사실관계하고
사실하고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 흥분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준비해서 가지 마. 그렇게 말입니다. 네.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욱하시는 성격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욱하지 않고요. 뭐 그냥 이제 편하게 이제 조용하게 말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때도 잠깐 욱해서 말을 했다가 황태순 평론가님이 정말 막 갑자기 흥분하셔가지고 저를 막 이제 소위 말해서 찍어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 눌려가지고 조용하게 차분하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또 시청자들한테는 더 반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실검 1위가 되고 이슈가 됐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음성을 좀 따보려고 다시 보기를 아무리 찾아도 영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사실은 시청자들이 저한테 페북 메시지로 저한테 VOD를 구해달라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요. 참 민망하게도 제가 발언을 했는데 네. 제가 찾아서 드려야 되는 그 황당한 그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그 궁금해서 VOD를 찾아봤는데 이제 그 발언이 끝나고 이제 사실은 참여정부의 어떤 그 일을 하셨던 의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MBN 입장에서는 약간 좀 논란이 있는, 사실은 이제 팩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기 때문에 MBN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VOD를 올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황태순 평론가님을 그야말로 홍군형을 내셨어요. 탈탈 터셨는데 개인적으로 뭐 종편 가끔 출연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이분 아시나요? 개인적으로 많이 알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대기실에 모여 있으면 사실은 프로그램이 겹치면 같이 대기실에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프로그램에도 다른 뭐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출연을 일주일에 몇 편 하세요? 일주일에 많을 때는 그러면 이거 제 수입 내역이 밝혀지는 건데. 얼마 그래야 단가를 단가를 가지. 우리는 단가를 그런가요? 몰라요. 그러면 제일 많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네. 그럼 많을 때는 한 18번까지 나왔어요. 그럼 재판은 해요? 재판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금요일 날 사실은 재판을 출석을 해야 되는데 방송 고정 프로그램 때문에 재판을 못 나가니까 사실은 환불을 해줬습니다. 환불을 해주고 나서 그 환불 금액을 따져보니까 그 종편 프로그램 한 3개월치 프로그램 그 나갈 거를 환불을 해줘가지고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타격이 좀 큽니다. 전문 방송인이신데요, 그냥? 그러니까요. 거의 전문 방송에 네. 틀면 나와. 최순실 아니면은 김남국이야. 근데 젊은 변호사이긴 한데 그래도 이슈되는 재판들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종편 패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국정원 감금 사건, 잠금 사건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던 변호사이기도 이런 거 합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감사합니다. 또 자신 있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건. 국정원 해킹 사건. 아, 국정원 해킹 사건 고발 대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때 이제 민주당에서 선거법 관련된 그 고소고발 대리를 또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네. 예, 그때 당시에도 이제 법리 검토 이런 거. 국정화 관련해서요? 예, 국정원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했었습니다. 엄청 변호사 사무실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사무실이 없어요. 이거 사무실이 집이야. 집에서 해. 야, 이게 참 근데 저 사진에서 있는 걸로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무실이 있었고요. 이제 없어졌어요. 예, 이제 제가 이거 허위 광고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의뢰인들한테?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사무실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네. 일어나면 거기가 사무실이고 제가 누우면 거기가 우리 집이다. 대통령이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 이야기를 국회에 나와서 하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저작권이 있는 건데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네. 실제 저희 집 와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은 미혼이라고 아까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셔놓고 아무도 확인할 수 없어. 이 황태순 평론가님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친분 있으시면 나중에 좀 얼굴 보기 껄끄럽고 그러진 않았어요? 방송 끝나고 한 번이라도 뵀어요? 예, 뵀습니다. 월요일날 뵀는데요. 그 방송 끝나고 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황태순 평론가님께서 굉장히 좀 흥분을 하셔가지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한 24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신 분이라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찾아가서 좀 죄송하다. 예, 좀 사죄의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패널 분들께서 야, 황태순 평론가님 그 실시간 검색어 1위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남국 변호사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론가님 저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뭐 식사 한번 사셔야 된다고 네.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뭐 감사해야 될 게 아니라 황태순 평론가님이 뭐 엄청 흥분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프로그램 뉴스특보 끝나고 나서 황태순 평론가님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 하셨던 분이 저한테 말씀해 줬는데 그때까지도 흥분하셔가지고 네, 프로그램을 진행 못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자, 우리 몸값 비싼 분을 모셨으니까 네. 주제로 빨리 좀 들어가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검에 이제 출석했는데 저희들 같이 비법조인의 입장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첫 네네. 번째는 아니 이 사람은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구속돼 있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그냥 부르면 빨리빨리 재판정에 오고 뭐 조사 받으려고 구속시키는 건데 네.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안 와도 됩니까? 그러니까 구속은 되어 있지만 특검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신을 구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구인하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구인을 시켜 하려고 구치소에 여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범죄는 또 지금 최순실 씨가 재판받고 있는 범죄와는 별개의 범죄예요. 그러면 일반 검찰이 부르는 것은 무조건 와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구속되어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을 때의 그 죄목으로 뭔가 수사를 받고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은 전부 다 검찰의 일단 수사는 다 끝났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업무방해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인한 상황입니다. 요거 몰랐네. 권한이 없는 거구나. 그렇죠. 법적으로는 이제 난 그래서 저렇게 버티면 되는 거구나 계속 생각했거든요. 지금 6번인가 뭐 불러도 안 갔었는데. 네. 아니 근데 변호사님 이런 사례가 네. 있어요? 구치소에서 이렇게 체포가 되는 체포영장을.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실제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과가 많으신 분들은 어떤 범죄로 내가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를 받고 나서 거의 다 끝났는데 또 다른 어떤 범죄가 또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별건 수사 이런 그렇죠. 거죠. 별건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 기간은 거의 다 끝나가고 또 이제 수사는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또 구속영장을 또 새롭게 발부받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이제 들어가면서 외쳤어요. 네. 네. 그다음 현장 영상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최순실 씨 여전히 하십니까? 최순실 씨 이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주의만 밝히라고 자네는 강요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송장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머리내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고 들어가셨잖아요. 누가 지금 여기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진짜. 저는 진짜 독립투사 독립투쟁 어. 하신 줄 알았어요. 민주화운동이나. 아마 그 장면만 딱 그 발치해서 보면 정말 민주투사라고 만약에 외국에서 그렇게 볼 것 같아.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분이 현장에서 그 이 모습을 지켜보던 환경미화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연병안에 이게 보도가 됐는데 난 이게 더 웃겨. 이게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한국경제 스포츠 연예부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최순실 취재를 정치부나 사회부가 안 하고 스포츠 연예부 기자들이 와서 한 거야. 이 더 이상 정치부에서 다룰 깜냥이 아니라는 거지. 문화예술계 제가 이거 조예가 하나 말씀을 깊어서. 드려야 되는데요. 네. 그 시청률이 요즘에 정치가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작가님이 저한테 이제 대본을 주셨는데 그 대본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최순실로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하다 안 되면 반기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제일 안 나오는 게 정치 이슈여가지고 모두 다 이제 방송사에서 최순실을 취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병한해라고 하는 게 전라도에서는 크게 뭐 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연병한해가 그 어감과 이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쓰여요. 우리 김 변호사님도 연병한해란 말 많이 썼죠? 아니요. 안 쓰죠? 저는 욕 안 합니다. 전라도 아니, 그 욕이 아니라니까, 연병한해는. 안 합니다. 시킬까봐 그러죠.
두 분 친하신가요? 별로 친하지는 않고요. 그냥 가끔 전화는 하는 관계예요. 나빴다. 저 눈물 아 그래요? 뭐라고? 친하다고 사람이 했는데. 아니 안 친하다고 할까봐 내가 일부러 사람 아까 짱친이라 그랬는데. 아니 저희 집에 그 김광진 의원님이 놀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엄청 친하네요. 아, 그래서 저는 오. 그래가지고 재워드리려고 혹시나 이제 술을 많이 먹고 가시면 이제 또 재워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오기 전에 거의 한 30분 넘게 청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빴네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이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떨어지지. 방송에서만 이용하고. 그 오늘 스타로 가면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하면 지거든요. 네. 그날 이렇게 스타로 갔는데 네. 제가 이겼어요. 아 그래요? 아니, 이분들 아니, 변호사님 스타 실력은 형편없는 걸로. 아니 우리가 그래가지고 PC방 차리려고 시장 조사를 몇 군데를 해봤는데 그 황태순 평론가님 연락해서 2대2 한판 하자고 하면 네. 아마도 그 명절 앞두고 아마 명절날 친지들이 모여서 요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곧 탄핵 인용이 된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난 후에 구속수감이 될 것인가,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요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정치적인 부분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좀 따로 떼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법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니까 예우를 해야 된다. 특별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법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특별히 취급을 해서 즉시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특검이 구속해요? 일반 검찰이 구속해요? 특검이 이제 구속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헌재 심리가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이 이제 2월 28일이라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아마 구속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따로 누가 신규 고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의 고발장 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돼 있어요?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사실에 막 여러 가지 혐의들이 다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어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구치소로 갑니까? 그렇죠. 바로 구치소로 가죠. 예, 이제 구치소 가면은 팟캐스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검신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네. 검신이라는 절차는 이제 구치소에 인치가 되는 피의자들이 몸속에 뭔가 이제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흉기라든지 자살에 필요한 어떤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몸을 이제 살피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이제 알몸 검사로 했는데 이제 뭐 손가락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다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이제 항문도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2008년도 이전에는 사람이 면대면으로 만나서 이제 항문 유관 검사를 했고 그랬지만 이제 2008년도 이후로는 이제 전자 장비에 의해서 이제 혼자서 가운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가 달린 의자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구치소에 들어갈 때 그 절차를 전부 다 마쳤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막 진짜 뭐 그런 데다가 뭐 비아그라 이런 거 주사기 이런 거 갖고 갈 수도 있으니 검사를 꼭 해요. 예, 그렇죠. 실제로 이런 게 그 항문 검사에서 뭔가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많지는 않고요. 예, 실제로 이제 구속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사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일반 어떤 음주운전 사고, 그렇죠. 음주운전으로 사고 난 사람, 아니면 뭐 그냥 사기범, 아니면 그냥 단순 폭행범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런 그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안시설이라는 점에 비추어봐서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니 근데 공항에서 하는 엑스레이 검사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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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쓰면 예. 삥 360도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전신 다 찍는 거. 예, 근데 이제 그러게요. 이거 법사위에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돈을 들이지 않겠다 이런 건가? 그럴 수 있겠네요. 여튼 이 안에서는 어쨌든 의문이 풀리지 않아. 변호사님 오셨는데 탈락. 근데 저도 그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전신 엑스레이를 하면 그게 전부 다 드러날 텐데 굳이 왜 그거 항문 검사를 카메라로 하는지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이 게시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이 되면 네. 실제 구속이 될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정치적인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구속이 돼야 된다라는 이유를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구속 사유를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 초기부터 사실은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네. 실제 지금 어제 이제 노승일 부장이 법정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페이지 가량의 청와대에서 문건을 전달해줬다. 네. 그 문건 전달 경로를 보게 되면 안종범 수석의 보좌관이 본인한테 전달해줬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라. 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또 모른다고 대답하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어떤 진술 부분,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술 부분이 다른 공범인,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야기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의 어떤 수사 내용이 전달됐다, 유출됐다. 그래서 청와대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뭔가 이제 노승일 부장한테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노승일 부장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진짜 검찰에서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웠다. 왜 말하기 어려웠냐 그러니까 청와대가 무서워서. 그렇죠. 이 진술이 청와대로 전달될까 봐 청와대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꾸로 이걸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이 그 경제학자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검찰에 라인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사 전문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검찰과 선이 닿아 있는 민정 라인에서 뭔가 하질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정경련 부회장도 최근에 그 말을 했죠. 위증을 하는 것이 청와대의 그 힘보다 훨씬 더 낙하게 느껴졌다. 네. 그래서 그냥 위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증거인멸의 혐의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뭐 의심이 되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나온다고 한다면 구속수사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평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이 공범들이 있으면 다 같이 가담 정도가 똑같다라고 하면 다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뭐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근데 왜 이재용은 안 해요? 아, 그러게요. 거기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공범들의 어떤 뭐 형평이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은 가담의 정도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또 중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면 경호동이랑 뭐 관사를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 이분이 경호동을 비롯한 그 퇴임 후 관제를 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가 없네. 그러네요. 주거가 없어.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되네, 이분이. 그러게.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최순실 씨는 이미 수감이 돼 있잖아요. 네. 박근혜 씨가 구속 수감이 된다면 그곳에서 최순실 씨와 대면이 가능한가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대면이 불가능합니다. 예, 공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범들이 마주쳤을 때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그래서 진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감동 자체를 완전히 별도로 분리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명찰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보니까 여자라서 노란색이냐, 안종범 그게 수석은 뭐야? 안종범 수석은 하얀색이고 이러니까 노란색이 여자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노란색은 여자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주요 사범, 그 구치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특별하게 관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 관리라고 하는 거는 뭐 특별 대우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특별하게 뭔가 문제가 자살을 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노란 명찰을 달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신병들 여기 스마일 마크 다는 그렇죠. 거라. 보호 관찰 사병 이런 거 같아요. 그렇죠. 보호 관찰. 그래서 노란 명찰을 달고 최순실 씨와는 다른 수감동에 수감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범죄 혐의 입증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랑 어쨌든 그 특검의 사유가 그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요? 수사를 더 추가해야 맞습니다. 탄핵 심판은 일단 뭐 헌재 재판관들이 네. 여러 차례 밝힌 게 이게 형사 재판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인용된다라고 해서 형사 재판에서 반드시 뭐 유죄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지만 네. 그러나 그 최순실 씨 형사 재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최순실 씨 형사 재판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최순실 씨 재판에서 유죄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네. 되지만 네. 그래도 이미 지금 이 형사재판에서 어느 정도 사실이 확정이 돼버렸다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유죄나 이런 부분도 대부분은 거의 다 인정이 된 걸로 평가해도 박근혜 잘할 것 대통령은 헌재에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돼 있으니까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일반 법정에서 최순실 씨는 지금 직권남용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직권도 없고 공직도 아닌 상황인데 이게 되냐라고 네. 하는 문제제기가 많은데 예. 실제 처벌이 될 것 같으세요? 실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순실 씨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게 조금 특이한 공범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되려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최순실 씨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다른 공범자와 공범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수석, 최순실 씨 이 세 사람이 공범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공범 관계와 좀 다른 게 셋이 함께 모의를 한 게 아니라 안종범 수석과 지금 최순실 씨가 잘 모른다. 서로 간에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검찰이나 특검에서 수사한 어떤 자료에 비춰봐도 서로 간에 인지는 한 것 같지만 존재는 인지한 것 같지만 실제 이 범죄 혐의 사실을 같이 공모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3자가 순환고리로 공모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겨 있는 거죠.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 씨가. 연결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인 겁니다. 아. 그래서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고리로 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해서 뭔가 이렇게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시호 씨도 약간 비슷한 경우네요. 그렇죠. 장시호 씨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안종범 수석과 공모를 하지 않았고 김종 전 그렇죠. 차관과 네. 했다고 해서 또 거기가 또 끼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했네. 이 사람하고도 연결되고 저 사람하고도 연결되고 모든 일을 다 했어. 친화력이 참 좋아.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아이고, 요즘은 갑자기 또 그 현충원도 막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게요. 최근에 드라마가 다 끝나가지고 낭만닥터도 끝나고 네. 그 도깨비도 도깨비가 끝나고 끝나서. 요즘 좀 네. 하실 일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너무 다분히 정치적이야. 45일 만에 외출하셨는데 찾아간 곳이 현충원의 그 엄마 아빠 묘소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사람이어도 그럴 것 같아요. 꼭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떠나서 내 부모 묘소에 먼저 이 마음을 안고 가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 아닐까요? 아,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조금 정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사실은 그 전에는 묘소 참배한 사진이나 그런 게 참배한 없나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45일 만에 첫 행보인데 거기 묘소를 지금 찾아갔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과거에는 공개를 안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공개를 하고 또 사진까지 알렸다라는 걸 보면 이건 다분히 좀 정치적인 아니, 의도가 있는 기존에는 것으로 더 좋은 사진들 공개할 것도 많은데 아하. 요즘은 할 사진 공개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이분 친박인데? 예? 저 진박이에요. 이상한데, 이분? 잘 아시죠? 제가 대통령 뒤에 딱 이렇게 서 있던 사진 아, 그 기억하시죠? 사진 언제까지 읽어먹어요? 이런 박 대통령의 뭐 대응 뭐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그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하기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공정성의 문제 제기를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정말 공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제가 네. 그 부분을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이 지금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3월 13일 이전에는 선고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약간은 어떻게 보면 국회 측에서 바라는 내용이니까 이거를 밝히는 게 조금 공정한 것이 아니냐,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이게 뭐 국회 측에서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사실은 3월 10일 이전에 선고가 있어야 된다 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기준이에요?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에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7명의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7명 재판관으로는 심리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인 이상의 인용이 필요한데 지금 1명, 뭐 2명만 그렇게 돼버리면 2명만 이제 반대를 하더라도 이제 탄핵이 기각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3월 13일 이전에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9명 다 겁니다. 있는 1월 달에 다 하고 가시지, 네. 소장님.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더 공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네.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언제까지 밝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할 때도 공판 준비기일에 이 재판은 언제까지 재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계획을 쫙 세웁니다.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우리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 네. 셀프 감금 사건 이야기해 주셨다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재판이 2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저희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는 선고를 하겠다라는 기일을 정해놓고 네. 재판 날짜로 쭉 기일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고 기일을 정하고 거기에 스케줄을 맞춰서 진행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형사 재판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인데 마치 그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변호인 측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뉴스들을 보다 보면 청와대 측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어떠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뭐 그 증인들을 더 신청하고 뭐 변호사를 바꾸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는 숨어있는 의도는 뭐예요? 뭐 대통령을 하루라도 더 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시간을 끌면 법리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느냐. 그러니까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연 작전의 목적, 그 왜 지연 작전을 펼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안 하셨는데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오, 최초 공개. 이거 예. 나왔네요. 예, 오늘. 일단은 그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그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관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명이 돼버리면 2명만 반대해도 사실은 탄핵이 인용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자체가 진보로 분류되는 사람이 2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정미 재판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퇴임하는 재판관 숫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7명으로 심리하면 심리할수록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근데 황 총리가 임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지 않나요? 예, 바로 그걸 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네. 황교안 국무총리, 지금 권한대행 하시는 분이 임명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쪽에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재판관, 본인들의 어떤 원하는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주고 심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을 임용을 해서 재판관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근데 대통령 그거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어떤 그런 점은 있지만 그거 자체가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7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어떻게 심리를 하느냐. 네. 이 지금 그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역사적인 것인데 이렇게 부족한 어떤 결격된 7명의 숫자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논란 자체로 사실은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 3월 13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네요. 그렇죠. 원래 네. 퇴임이 예정돼 있지 않았다면 원래는 어느 정도 시간을 걸리는 게 맞을까요? 이제 기일이 얼마나 잡히느냐, 그리고 증인을 얼마나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법리적인 부분은 사실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 법리적인 부분은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길어야 한 3개월, 조금 더 많이 잡으면 한 4개월 정도, 그 정도면은 심리를 하는데 충분한 기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할 만큼은 거의 다 한 기간이네요. 3월 그러네요. 10 며칠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충분히 다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땡겨서 하거나 뭐 약식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것과 또 다른 것이 사실은 이 지금 사건은 검찰에서 완벽하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기본 조사를 다 한 그렇죠. 거니까. 검찰에서 충분하게 수사를 한 사안입니다.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바로 탄핵 소추안을 결의해서 보낸 것이었고요. 그래서 사안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어쨌든 여당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냐라고 하는 의구심들도 있는데 보면 어떠세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국회 측 대리인단에 포함되어 있는 변호사님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권성도 법사위원장이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에 했던 어떤 발언들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3월 13일 이전에 가능하겠느냐, 심리가 길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국회 측 대리인단에 참여한 변호사님들이 본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건들의 기일을 3월 이후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중순이나 말로
그때 정도로 기일을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 위에 어떤 구속사건 이외에 다른 어떤 민사사건은 3월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연기했다라는 그 말은 이분들은 내가 3월까지만 국회에 이 변호인으로 일하면 되겠구나라는 네. 그 생각이기 때문에 음. 아마 국회 측 대리인단의 어떤 그런 일정들을 보면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변호사 측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연 작전 중에 하나로도 거론되는 게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전원 사퇴하겠다. 뭐 이런 게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전원 사퇴하게 되면 또 지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마도 네. 지연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결심을 네. 하겠다. 네. 아직 이제 사퇴까지 말씀은 안 하신 네. 걸로 아는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 이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전원 사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면 보입니다. 다시 선임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절차가 길어진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재판 기본적으로 네. 그 형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탄핵 심판이라든지 네. 심리라든지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리 기일을 연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피고인이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연기를. 예를 들면 피의자나 뭐 이런 사람들도 참석하지 않아도 그냥 재판부가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판이?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니 일반 재판에서 가능하지 않나요? 일반 재판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왜 이제 이게 기일이 연기되냐고 하냐면 네. 예컨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전원 사퇴를 해버리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추가적인 어떤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시간을 더 달라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그 요청을 절차적인 요청을 받아들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한번 기일을 연기해줘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네. 하면 시간을 끌겠다는 어떤 지연 의도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럴 때는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줄 겁니다. 그런 절차적인 방법을 지금 변호인들은 대통령이 본인 사비로 지금 변호사비를 주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네. 모르겠는데요. 사비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50억을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 있다. 그러면 우리 두한 삼촌한테 받은 돈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통령 재산 신고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은데. 36억으로 제가 신고된 그러니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출처 없는 전원인데요. 네, 이제 네. 다른 어떤 변호사님이 듣기로는 근데 이제 변호사님 말에 따르면 50억 받아도 세금으로 48% 나가니까 또 얼마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시는 분들이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건들을 다 정리해야 되니까 또 그게 많은 게 아니다. 뭐 이러게 하는데 지금 국회 측에서 뭐 국회의원들도 가서 하지만 변호인들 있잖아요. 그분들 비용은 누가 내죠? 국회 측 그 변호인들은 국회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얼마 안 줄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냥 국회 비용 뭐 해봐야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게요. 한번 그걸 여쭤봐야겠네요. 근데 그분은 그 박근혜 씨는 이제 재산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뭐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맞아요. 재워주고 할 텐데 뭐 있는 돈 다 변호사비로 날리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시청자들께 꼭 하나 또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공정성과 관련해서 이제 변호인 측에 뭐 자꾸 이제 문제 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을 이제 뭐 39명 신청을 했는데 그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네. 국회 측 그 변호인들을 싫어하는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싫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증인들을 신청을 할 때에 준비 기일에 미리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 기일을 가지는 이유가 이 사건의 재판을 어떻게 가겠다, 쟁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입증객을 밝히는 겁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뭐 누구를 부르고 증거를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려 3회나 준비 기일을 가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3회 기일 때에 변호인 측이든 국회 측이든 본인들이 증거 기록을 열람을 하고 내가 이거를 이 심리를 위해서 누구누구 증인을 불러야겠다. 그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8차 이제 다 심리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8차 기일에 무려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거 당연히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일반 형사 재판에서 심리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인 신청한다고 하면 실제 제가 2주 전에 본 건데요. 판사님이 네. 여자 판사님인데 남부지방법원에서 막 화내시면서 약간 짜증내시면서 왜 지금 이걸 신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변호인 측에.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네. 연기는 안 하시는 걸로. 진짜 판사님이 약간 네. 짜증내시면서 그러면서 짜증내서 받아줬어요? 짜증내면서 막 계속 싸우시더라고요. 결국 그러면서 안 받아준 결국은 거예요? 받아주셨는데 받아줄 수 있다는 거. 근데 받아주시긴 하셨는데 그것도 네. 역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심리에 이 무죄 입증을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증인 신청한 증인들은 이 심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네. 또는 매우 불리한 사람들. 예컨대 황창규 뭐 네. 사장을 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도 했어. 조홍천 의원도. 조홍천 의원을 네. 했습니다. 가서 그 누구 편을 들어줬다라고 그 사람을 왜 불렀는지 몰라. 아니, 그 다음에 그, 손경식 CJ 부회장. 네. 이제 회장이시죠? 아니, 그분은 다 뭐 녹취록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오죽 거기는 분노에 차가지고, 녹취록까지 뭐 따가지고 고발하고 이랬는데, 이런 큰 사람들을. 결단을 하겠다는 게 이런 건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해하겠다. 자해.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측의 어떤 증인 신청한 이런 것들을 기각했다라고 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게 1월 달에 설 선물 줄 거다라고 했다가 아니면 2말 3초다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3월 13일 뭐 이렇게 해놓은 거는 거의 그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3월 13일 거의 그날 하겠다. 그렇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이제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7명에서 한 10분 정도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그 이상은 좀 받아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의 그 심리기를 생각하면 하루에 한 3명 하면 한 3일 정도의 기를 더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2월 첫 주, 둘째 주 정도의 마지막 변론기를 잡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판결문이나 뭐 평의회 심리까지 생각을 하면 2월 말 또는 3월 첫 주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네. 2월 말에 딱 판결을 해야 4월 네. 26일 날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네네. 제 생일이 4월 28일이거든요. 아, 정말요?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대통령 당선자한테 제가 생일 화분 한번 받아보려고 아. 그렇게 간절히 준비를 했는데 근데 보니까 천재가 아무나- 안 도와줘. 그러니까 아무나 안 주더라고 이분이. 되게 옹졸하셔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아니 새로 바뀐 대통령이 아. 주겠죠. 아, 26일 날 그분- 당선되니까 28일 날. 금괴 하나 기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금괴 하나 내가 선물로 받으려고 하는데. 아유. 자, 이렇게 김남국 변호사님 이 실검 1위에 오를만 하네요. 오늘 네. 들어보니까 잘 모셨어요, 이분. 잘 모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기왕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요즘 계속 순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네네. 팟캐스트를 해보니까. 네. 근데 순위가 우리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 너무 착하다. 네. 약간 막말 방송이 필요하다. 이런 그 내부 회의가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감옥 가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오신 김에 예. 방송을 통해서 네. 우리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전담 변호사를 무료로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형사 변론도 해드리고요. 민사 소송 대리도 해드리고, 아. 그 다음에 와. 혹시 이걸로 인해서 구속된다. 네. 그러시면 제가 치킨도 넣어드리겠습니다. 야, 그거 땡긴다. 모르셨죠, 여러분들? 그 구치소에 들어가면 네. 훈제 치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뜨거운 물에 훈제 치킨을 녹여가지고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구속수감 되시면 제가 치킨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상한 말인데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야, 막 나쁜 들어가야 될 거야? 것 같아. 치킨 먹으러 가야 될 것 자, 같아. 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때그때 요즘 뭐 법리적인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네.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종종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시고 혹시 또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 하면 후기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광진의 시사정비소 정밀진단, 과연 이 재판들은 잘 해결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짚어봤는데요. 또 저희 방송 나오고 나면은 설 연휴일 것 같아요. 네. 설 연휴 기간 다들 잘 보내시고, 연휴 지나고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인사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성의 없다. 큰일 났네. 저 우리가 한 무성의로- 번도 안 했네. 무성의로 일관할게요. 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뭐 DJ요? 진짜 이거 너무 성의 없다. 그러니까. 큰 절이라도 한 번 하든가, 진짜. 자, 우리 너무 어려워. 김남국 변호사님, 함께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남겨주시죠. 네. 오늘 일단 시사정비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방송을 여러 방송 많이 출연을 했는데, 사실은 너무나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제 시청자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어떻게 들으셨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 시사정비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로 팟캐스트 만드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이렇게 김광진의 시사정비소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고로 참여정부 시절 5년간 중앙정부에서 언론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다. 1등이 서울신문, 2등이 한겨레, 3등이 경향이다. 꼴찌가 조선일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블랙리스트에 비유를 하면서 옛날에 노무현한테도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김남국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거 직접 한번. 예, 제가 사실은 그때 정확하게 듣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제를 이제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황태순 평론가님께서 딱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진짜 갑작스럽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애둘러서 옹호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참여정부에서 보조금을 차등해서 지급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네. 이 조선일보가 제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조선일보가 판매 부수가 제일 많아요. 네. 어떤 그런 재정 상황이나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추어서 법률적으로 적법하게 지급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 거 그걸 가져다가 이거 블랙리스트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맞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참여정부 때 뭐 한겨레하고 경향이 뭐 이뻐서 좀 많이 줬다 그거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겨레와 경향이 얼마나 그 참여정부 때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썼나요? 뭐 그렇죠. 한미 네. FTA라든지 아니면 뭐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그래서 완전히 사실관계하고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 흥분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준비해서 가지 마세요. 그렇게 그게 말입니다. 네.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욱하시는 성격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욱하지 않고요. 뭐 그냥 이제 편하게 이제 조용하게 말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때도 잠깐 욱해서 말을 했다가 황태순 평론가님이 정말 막 갑자기 흥분하셔가지고 저를 막 이제 소위 말해서 찍어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 눌려가지고 조용하게 차분하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또 시청자들한테는 더 반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실검 1위가 되고 이슈가 됐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음성을 좀 따보려고 다시 보기를 아무리 찾아도 영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사실은 시청자들이 저한테 페북 메시지로 저한테 VOD를 구해달라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요. 참 민망하게도 제가 발언을 했는데 네. 제가 찾아서 드려야 되는 그 황당한 그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그 궁금해서 VOD를 찾아봤는데 이제 그 발언이 끝나고 이제 사실은 참여정부의 어떤 그 일을 하셨던 의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MBN 입장에서는 약간 좀 논란이 있는 사실은 이제 팩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기 때문에 MBN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VOD를 올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황태순 평론가님을 그야말로 홍군형을 내셨어요. 탈탈 터셨는데 개인적으로 뭐 종평 가끔 출연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이분 아시나요? 개인적으로 많이 알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대기실에 모여 있으면 사실은 프로그램이 겹치면 같이 대기실에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프로그램에도 다른 뭐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출연을 일주일에 몇 편 하세요? 일주일에 많을 때는 한 그러면 이거 제 수입내 얘기 밝혀주는 건데 얼마 그래야 단가를 장가를 가지. 우리는 단가를 그런가요? 몰라요. 그러면 제일 많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네. 그럼 많을 때는 한 오늘은 정밀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즘 뭐 재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재판공화국이에요. 범죄자도 많고 재판받는 사람도 많고 재판도 뭐 일반 재판, 헌법 재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약간 법률 지식이 딸려가지고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정주식입니다. 장부경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셋으로만은 오늘 얘기를 이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 실검 1위 한번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 2위까지 한 적이 오, 있는데 뭐 하다가 뭘로 뭐 하다가 올라가셨어요? 비밀이에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근데 못 찾아. 위원님 있으세요? 저야 많죠. 많아요? 많죠.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언제? 왜? 대표적으로 한번 언제? 뭐 필리버스터. 인정. 역시 인정. 여러 사건이 있죠. 제가 뭐 악플도 많이 받는 사람이고 이슈가 많던 사람이잖아요. 이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검 1위 한번 올라가면 오늘 실검 1위 뭔지 잘 모르죠. 오늘은 최순실. 최순실. 근데 세포. 24시간 그쵸, 최순실이 모르죠.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근데 실검 1위 한번 올라가면 엄청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길 가면 다 나를 알아볼 것이다. 실검 1위가 됐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모릅니다. 예. 지난주에 실검 1위를 반짝해서 자기는 엄청 유명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는 김남국 변호사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이 아닌 미혼인 변호사이고요. 지금 뭐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변호사 일 하면서 종편에 이제 패널로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정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김광진 의원님께서 한 번 실검에서 1위 했다라고 8번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재판은 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금요일 날 사실은 재판을 출석을 해야 되는데 방송 고정 프로그램 때문에 재판을 못 나가니까 사실은 환불을 해줬습니다. 이 환불을 해주고 나서 그 환불 금액을 따져 보니까 그 종편 프로그램 한 3개월치 프로그램 그 나갈 거를 환불을 해줘가지고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타격이 좀 큽니다. 전문 방송인이신데요, 그냥? 그러니까요. 거의 전문 방송에 틀면 나와. 최순실 아니면은 김남국이야. 근데 젊은 변호사이긴 한데 그래도 이슈되는 재판들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종편 패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국정원 감금 사건, 잠금 사건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던 변호사이기도 이런 거 합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감사합니다. 또 자신 있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건. 국정원 해킹 사건. 국정원 해킹 사건 고발 대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때 이제 민주당에서 선거법 관련된 그 고소고발 대리를 또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예, 그때 당시에도 이제 법리 검토 이런 거. 국정화 관련해서요? 예,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했었습니다. 엄청 변호사 사무실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사무실이 없어요. 이거 사무실이 집이야. 집에서 해. 야, 이게 참 근데 저 사진에서 있는 걸로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무실이 있었고요. 이제 없어졌어요. 예, 이제 제가 이거 허위 광고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의뢰인들한테?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사무실을 없앴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 번이 아니고요. 작년 4월에 한 번 또 했었습니다. 예, 사이버 보안법 관련해서요. 네. 작년 4월을 누가 기억하냐고. 작년 4월엔 또 누굴 탈탈 터셨길래? 탈탈 턴 건 아니었고요. 이제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라고 해가지고, 뭐, 종편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세다. 그래서 뭐, 보수들만 모여있는 곳에 이제 혼자 외로이 이제 싸우는 그 형국에서, 외로이.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한 발언이 좀 잠깐 화제가 돼서, 그때는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한 20분? 예. 제가 방금 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나왔네요. 뭐라고 돼 있어요? 김남국 변호사 몸값 포텐 터졌네. 도대체 이게 기사 제목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인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몸값 포텐이 실제로 터지셨나요? 팩트 체크해야죠. 전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작가님들, 이제 그거 끝나고 작가님들 한 4분한테 연락은 왔었습니다. 네네네. 실검의 효과는 확실히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실검일이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실검일이 되신 거예요? 그걸 직접 말하는 건 어떻게? 직접 말해야 돼요. 제가 설명하기. 자기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 좀. 잔인해. 자기 PR 시대. 자, 뭐라고 말해? 이거 제가 할래.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무슨 소개를. 이게, 이분이 왜. 나한텐 다 하라 그러면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실검에 20분이 아니라 이번에는 꽤 오래, 거의 뭐 하루 온종일 맞아요. 올라가 있던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1월 21일 날 MBN의 뉴스 특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황태순